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엠투엠을 기존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원엠투엠이라고 하는 게 조직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표준이 실제로 어떤 범위를 이제 그 표준 기술로 담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엠투엠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쑥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질의응답 받을 텐데요. 원엠투엠은 쉽게 말해서 이제 국제 표준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국제 표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그냥 글로벌 표준이라고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게 원엠투엠의 멤버사들이 실제로 여러 나라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굳이 이제 국제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우리말로 국제 표준이라고 하면은 ITU라든가 ISO라든가 IEC라든가 JTC1 이런 국가 단위로 표준을 하는 표준 단체를 우리말로 이제 국제 표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그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곳은 약간 좀 외래하긴 하지만 글로벌 표준이라고 제가 좀 약간 의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그걸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표준 그 이름은 국제 이제 사실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술에 관심이 있는 회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학교라든가 각각의 이제 기업의 기관의 이제 타이틀을 걸고 각자의 기관을 대표해서 이제 표준화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사실 표준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국내에도 이제 국내 이제 뭐 공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KS가 있고 국내에도 뭐 TT 표준, 무슨 표준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글로벌 표준인데요. 국제 표준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멤버사가 어디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TT도 있고 뭐 유럽의 엣지도 있고 미국의 아티스나 TIA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TT의 회원사들의 일부, 그다음에 엣지의 회원사들의 일부, 각각 이런 기관들은 지역별, 국가별로 이제 표준을 만드는 기관들인데요. ICT 표준을 만드는 기관들이고요. 그 기관의 회원사들이 모여서 이제 원엠투엠의 회원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TSDSI라고 해서 인도의 ICT 표준을 만드는 그 내셔널 바디인데요. 거기서 이제 원엠투엠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가입을 했었는데, 실제 현재 기준으로는, TSDSI랑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기관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원엠투엠의 국제 사실 표준이, 인도에서는 인도의 국가 표준으로 제정이 전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URL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가셔가지고 원엠투엠 인디아 뭐 내셔널 스탠다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그거 이제 그 정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티아에 이런 지역별로 ICT 표준을 만드는 기관들이 모여서 야 우리 하나의 IoT 표준을 만들어 보자. 예전에는 이제 M2M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M2M 혹은 IoT 표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공동 설립한 게 이제 원엠투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 설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원엠투엠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IoT 표준을 원엠투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 그 표준을 예를 들어서 엣지 표준으로 준용을 하고 TTA 표준으로 가져와서 준용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엠투엠 표준이 이제 내용은 같지만 TTA 이제 표준이나 TTA 그런 표준 번호가 붙어서 지금 TTA 표준으로 이제 단체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별도의 뭔가 노력을 들여서 케이스 표준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앞에 그 여기 그 서브체터의 이름이 원엠투엠이랑 ITU-T였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원엠투엠의 국제 사실 표준이라고 말씀드렸고 ITU-T는 아시는 것처럼 ITU-T나 R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공적 표준인데요. 원엠투엠 표준을 실제로 ITU-T에다가 그 넘겨서 쉽게 말해서 넘겨서 혹은 조금 정식적인 표현으로는 전환 채택을 해서 지금 원엠투엠의 그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그런 목록의 표준 문서들이 표준이 IoT-T에 이제 표준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 채택, 뭐 트랜스포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 원엠2M에 있는 이런 표준 문서들이 이제 문서의 이름은 그대로 있고 원엠2M의 이런 표준 번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ITU-T의 Y.4500 시리즈로 이렇게 시리즈 문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뭐 ITT 표준은 안 해봤지만 ITT의 표준 자체를 레커멘데이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레커멘데이션 권고 표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놓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원엠템이라고 하는 국제 사실 표준이 ITT의 국제 공적 표준으로 이제 지금 채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여기 두 번째 글에도 조금 떠났지만은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대륙들이나 나라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실제로 이 원엠2M의 표준이 각각 나라나 대륙에 이제 그 전환 채택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그다음에 뭐 인도라든가 아니면 한국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원엠2M 표준을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문서 자체는 실제로 원엠2M 공식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뭐 상징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남미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오세아니아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라든가 실제로 이런 기관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뭔가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남의 표준을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ITT 표준으로 전환 채택이 되어 있는 원예품 표준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 거의 모든 국가가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적 표준으로서 원예품을 준용해서 쓸 수 있고 뭔가 좀 여기 써진 대로 뭔가 비지빌리티가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빨리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엠템을 왜 만들었느냐, 아니면 왜 쓰면 좋으냐, 이거 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장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oT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스마트 시티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분야 혹은 버티컬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스마트 홈이고 누구는 스마트 에너지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버티컬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을 실제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시스템에 뭔가 공통적으로 실제로 구현되는 기능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쉽게 말해서 레이어인데요. 어쨌든 공통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게 스마트 홈이 됐든 스마트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 뭐 환경이 됐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똑같은 플랫폼에 붙어서 여기서 제공하는 똑같은 기능들 쓰게 하자. 왜냐하면은 내가 그 전에 뭔가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 만들 때는 내가 일일이 수많은 똑같은 중복적인 기능들을 일일이 서비스에 구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내가 똑같은 부분들은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플랫폼 영역으로 내려보내고 나는 이제 서비스 로직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박스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조그맣게 그린 거고요. 디바이스를 실제로 연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도 내가 이제 그 공통된 IoT 플랫폼에 똑같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도 내가 실제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내가 디바이스를 매번 새로운 플랫폼에다가 내가 개발해서 붙이고 개발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공통 플랫폼에 얘가 쉽게 붙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디바이스에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는 이제 공통 플랫폼만, 표준 플랫폼만 바라보고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그 원엠투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그 표준에 대한 약간 좀 컨셉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표준에서도 실제로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공통 IoT 서비스 레이어, 뭐 공통 IoT 서비스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엠투엔 표준이 뭔가 표준을 정하는 영역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IoT의 어플리케이션들 위해서 IoT의 디바이스를 내가 연동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공통 기능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의한다. 표준 입장에서는 그냥 결국엔 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문서이기 때문에 표준의 기술이라고 이제 문서를 만드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오픈소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용 플랫폼처럼 실제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문서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동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들이 연동할 수 있도록 이 문서에 있는 영역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소프트 형태로 구현돼서 내가 어딘가에 실제로 내가 딥도를 해서 내가 만든 서비스랑 내가 연동할 수 있고 내가 실제로 어딘가에 그 특정한 디바이스랑 연동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에코가 구성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이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탈릭을 해놓은 게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당연히 이제 표준 개발자 교육이니까 표준이긴 한데요.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IoT라고 하는 게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뭐 애저에도 IoT 서비스가 있고, AWS에도 여러 가지 IoT 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IoT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표준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그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프로프라이터리 솔루션이고요. 그것들이 일종의 뭐 API 명사라든가 아니면 뭐 SDK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고 있지만은 표준과는 다르게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AWS IoT에다가 이런 기능을 제공해줘 라고 내가 뭔가 AWS에다가 내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저희가 뭐 멤버십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는 원앱2 표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그런 절차나 아니면 그런 표준 행위에 와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개방성이 있다. 그다음에 폐쇄성이라고 말하면 너무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 있긴 하지만 대기업의 솔루션들 아니면 여러 가지 기존의 성능 솔루션들은 다 이제 프로프라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폐쇄적인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에코에서 많이 쓸 수 있고 뭐 파워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나의 비즈니스적인 입장에 따라서 내가 개방성이 있는 표준 기술,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표준 기반의 IoT 원앱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엠2M은 지금 설립된 지 꽤 됐는데요. 지금 12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표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표준 단체로서 보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6개의 여기 일일이 시간상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워킹 그룹이 있어서 수많은 그런 표준 규격, 표준 기술 보고서들을 이제 만들어 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쌓여가고 이제 규격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여기 WG가 이제 워킹 그룹의 약자인데요. 세 개의 워킹 그룹으로 실제로 표준 규격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들은 저희 아까 유튜브 잠깐 채널 보여드렸던 걸 보시면은 그 표준 연령 양성 교육 이것도 TT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거기에서는 또 비슷한 장표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내용을 좀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뭔가 레이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추상적인 건데, 추상적인 개념인 건데,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엠2M 그 TS 1번이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 문서가 있는데, 아키텍처 문서에 제일 처음 나온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첫 그림이기 때문에 뭔가 이론을 한번 좀 정리를 해놓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림들이 이제 그 표준 규격에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론이다 보니까 뭐 이런 애매모호한 그림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뭔가 IoT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일이 구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디바이스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뭔가 원격에서 그 검침한 데이터를 내가 공유하고 싶다. 그것들 내가 원격에서 내가 모니터링해서 혹은 구독 통지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여러 가지 뭐 주차 서비스든 환경 서비스든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을 하겠지만 대부분이 중복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원엠2M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고 표준 문서의 정의를 이제 표준하는 사람이 만들 거고 그걸 누군가가 오픈소스 혹은 누군가는 이제 상용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기존에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엠템 표준은 결국은 이 영역을 이제 표준화를 한다는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IoT 플랫폼 혹은 IoT 이제 미들웨어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나의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져다 쓰는 거고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서비스에 대한 로직들, 예를 들어 주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개발하겠지만 내가 실제로 내가 어느 주차장의 뭔가 현황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날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IoT 플랫폼에서 가져올 때는 IoT 플랫폼에 누군가가 저장한 데이터를 내가 가져오는 거, 검색하는 거, 뭔가 그룹으로 내가 뭐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패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도 썼지만 이제 원엠템이 이제 오늘 이론에서 나오고요. 프로토콜 자체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TP, 그다음에 코아그라, MQTT, 웹소켓 이런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그 메시지 프로토콜로 원엠템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요청과 응답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이제 IP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블루투스나 이런 것처럼 뭔가 non IP는 지금 뭐 가정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원앤투에서 정리하는 메시지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P 통신을 가정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뭐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그걸 읽어가고 구독 통지하고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거 실제로 IoT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공통 서비스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즈케이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통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여기 제가 몇 가지 써놓긴 했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따가 아키텍처랑 이제 API 쪽에서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어, 앞에서까지는 뭔가 그냥 블록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제가 일단은 뭐 구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뭔가 조금 이제,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행팀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참고로 원행팀 표준 문서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제가 위에다가 아이콘이랑 이제 박스를 친 거고요. 오른쪽은 그냥 IoT 문서에서는 뭔가 IoT를 이렇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하는 그림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계층으로 이제 보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의 어플리케이션을 결국 쉽게 말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 모비우스처럼 뭔가 오픈소스든 상용 제품이든 그런 IoT 플랫폼, 원엠팀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래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아리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제가 실제 실습에 저희가 이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서비스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레이어가 아니라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이제 IP 통신이기 때문에 뭔가 모바일 통신으로 원앤팀의 메시지가 이제 프로토콜이 구현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이게 뭐 와이파이가 됐든 아니면 뭐 그냥 저희 뭐 셀룰러 통신 됐든 그런 통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API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쓰고 있는 뭐 4G라든가 5G라든가 이런 그 이통사의 네트워크에도 실제로 API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연동해가지고 망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원엠피엠 플랫폼에 연동을 시키게 되면 원엠피엠이라고 하는 서비스, 원엠피엠의 서비스 개발자는 내가 직접 뭔가 3GPP 네트워크에 코어 네트워크에 붙어가지고 뭔가 인증하고 인가하고 뭔가 요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은 네트워크를 내가 관리하는 뭔가 제어하는 기능들도 원엠피엠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표준 기술이 있고요. 그런 파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저희 실습의 범위, 그다음에 이론적인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엠TM에서 정의하는 저희가 뭔가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거는 쉽게 말해 세 가지인데요.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랑 중간에는 플랫폼, 그다음에 네트워크 쪽에 뭔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 아래를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조금 제외를 하고요. 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론과 실습에서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 원엠팀의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스택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엠팀의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지칭하는지 이제 뒤에서 천천히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아래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쉽게 용어를 좀 쓰려고 원엠팀 표준화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용어인데요. 플랫폼과 결국엔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example을 해놨던 게 이 모든 그런 장치들이 원엠트의 소프트웨어가 구현돼서 구동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냥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원엠트의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플랫폼이 이제 두 개 있는 걸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서버나 클라우드에 그냥 싱글 플랫폼만 로지컬하게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두 개 혹은 세 개 나의 시스템에 따라서 뭔가 좀 다중적으로 분산된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걸 원엠팀 지원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뭔가 원격에서 켜고 끌 수 있는 그 액추에이터 형태, 이거는 뭔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센서 형태의 예를 들어서 원엠팀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거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UI, UX가 올라간 뭐 스마트 파킹이라든가 스마트 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제 원엠템의 인터페이스랑 프로토콜을 여기다가 구현하게 되면 플랫폼이랑 연동해서
이런 전체 시스템 안에서 원격에 있는 디바이스를 내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엠2엠의 표준은 원엠2엠의 플랫폼과 원엠2엠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뭔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실습에서도 실제로 이거를 쓰시겠지만, 원엠팀에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쪽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과 실제로 사용자 쪽의 어플리케이션, 둘 다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한다. 이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체 교육과정 말씀드리면서 뭔가, 가상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원엠2엠의 디바이스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거, 원엠2엠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실습을 하시게 될 거고, 예를 들어 뭐 노드레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시보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는 Vue.js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실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시겠지만, 모비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개념이긴 한데요. 좀 추상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엠템 표준 문서, 이제 아까 잠깐 보셨지만 표준 문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그런 이래서 코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연동을 하느냐, 여기에서 할 일을 이제 표준에다 써 넣은 거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제 플랫폼 개발자라면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플랫폼을 내가 개발을 해야겠지만, 되게 건축을 개발해야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일 거고, 이게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사용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인데, 이분들은 그럼 플랫폼에 이런 기능들이 이런 인터페이스로 이런 프로토콜로 내가 내 쪽에서 개발하게 되면 플랫폼이랑 연동이 되는구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내가 할 거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최신 데이터 조회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뭐 하는지를 잘 이제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모든 실습들이, 플랫폼은 이미 오픈소스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PC 환경에는 구동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실습하는 거다. 여기서 실제로 내가 플랫폼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 건지,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랑 프로토콜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간단한 서비스를 한번 제가 모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액팅 표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릴리즈 5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릴리즈 4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표준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그림 약간 좀 좌우가 좀 뒤집혀져 있긴 한데요. 앞에서에서 가정은 이 모든 디바이스, 그 다음에 사용자, 뭐 단말, 그 다음에 플랫폼, 이것들이 다 원NPM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되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냥 처음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그런 IoT 띵들에는 원NPM이 올라가 있는 게 실제로 예를 들어 성형 마켓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의 뭔가 다른 표준 프로토콜에 올라가는 것들, 아니면 표준이 아닌 뭔가 그냥 민간 업체들의 프로토콜에 올라가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마켓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최대한 원NPM 쪽에다가 붙여서, 쉽게 말해서 이제 붙이는 거고요. 쉽게 원NPM과 연동을 해서 이 원격에 있는, 이게 그냥 모니터링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원격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멀리에 있는 띵들을 하나의 이제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원격을 제어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엠팀 디바이스가 실제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원엠팀이 아닌 디바이스를 어떻게 시스템에 내가 연동을 시켜서 내가 여러 서비스에서 쓸 수 있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에 이제 실습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하반기 하실 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라 디바이스들, 로라 웹 프로토콜 연동해서 쓰는 거랑, 그다음에 직비 디바이스를 직비 게이트웨이랑 원엠템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붙여가지고 원엠템 플랫폼에 연동시켜서, 원엠템 쉽게 말해서 이제 원엠템 시스템에 편입시켜서 그 디바이스들을 내가 IoT 서비스에 직접 원엠템 서비스로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반기에 직접 한번 보실 겁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많은 띵들을 원엠템 쪽으로 어떻게 중간에 프록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두어서 붙인다,
쉽게 말해서 붙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원앤템 이해하시고 나서, 아, 그러면 원앤템을 한번 진짜 우리가,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다. 기본 과정 그냥 실습 한번 해봤는데 내가 조금 더 해서 진짜 상용 프로덕트를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아까 그 ITU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표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원앤템은 수많은 규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 뭐 번호 순서로 보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표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제품 개발해서 뭔가 시험 인증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좀 순서로 좀 고시를 한 건데요. TS 1번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문서, 이름은 아키텍처인데요. 실제로 이 다음 과정처럼 아키텍처 문서 안에 실제로 그 아키텍처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인터페이스랑 프로토콜의 차이도 간단히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어쨌든 거기에 문서에 있는 거 보고, 아, 이런 아키텍처에 실제로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아마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이러한 인터페이스도 예를 들어 구독 통지, 뭐 그룹 등등등등을 실제로 내가 프로토콜로 어떻게 구현해보지? 프로토콜을 구현한다는 거는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추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가 없고요. 그것들을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동작하려면 결국에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명사가 필요한데, 프로토콜 명사까지 보셔야지 실제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내가 막 뭔가 제품로 개발해가지고 쭉 건너뛴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NPM의 디바이스 개발, 아니면 원NPM으로 되어 있는 무슨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원NPM 공식 인증을 받고 싶다. 아니면 혹시나 무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내가 원NPM 플랫폼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회사 입장 그렇다고 했을 때 플랫폼이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그것들을 이제 인증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파일에서는 어떤 원앤템에 있는 기능들을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럼 각각의 이제 프로파일별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역산해서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원앤템 플랫폼 중에 어떤 프로파일을 우리가 실제로 상명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증 프로그램 요 역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마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스펙을 더 보시고, 실제로 시험 인증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그 흐름을 나중에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오늘에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그 원앤팀의 공식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요. 인증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기 개발 이런 것들을 국내 TTA 시험 인증단에서 그거를 예전에 많이 주도했고요. TTA가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인증 프로그램을 초기에 운영하다가 현재는 그냥 국내 시험소로 그다음 시험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 시험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는 그 3PP라고 하는 저희 알고 있는 뭐 4G, 5G 표준을 만드는 3PP 쪽에 표준을 인증해주는 GCF, 글로벌 서티피케이션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인증 포럼 단체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쪽에서 원앤템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원앤템의 뭔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원앤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험 인증을 공식 인증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그런 연락처나 담당자가 있을 텐데 신청을 하고 실제 시험은 TTA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고 시험 기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고 인증서는 이제 GCF의 이름으로 원앤템 공식 인증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다. 그 인증서가 나온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이제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증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은 최신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장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에 관련 없는 부분을 조금 빼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내용들만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저희가 몇 개 프로젝트만 제가 지금 현재 장표에다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프랑스 쪽에서 되게 경량형 디바이스에 탑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 제가 알기로 지금 좀 아마 런칭했을 텐데 제가 장표에 담지 못했고요. 그거 제가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지금 세종대에서 되게 라이트한 디바이스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용 스택을 하나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플랫폼이죠.
그것도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 장표에다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제로 설치하면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계속 사용할 그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션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그런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있는 이름이 여기다 때문에 모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제공하고 있고요. 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웹사이트 통해서 제가 GitHub 링크라든가 뭐 간단한 매뉴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거 그림을 제가 지금 보니까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뭐 실제로 플랫폼을 가지고 쓸 때 내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원엠투엠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다음 시간에 장표에 이건 되게 옛날 버전에 저희가 추렸고요. 현행화된 버전도 이제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오션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이 이제 IoT 섹션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실제로 1M2M의 그런 시스템들을 쉽게 이제 구성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제공되고 있는 뭐 모비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컴포넌트를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활용 사례는 더 많고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활용 사례보다 제가 결국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긴 한데요.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2015년부터 그 정부의 그런 실증 사업을 시작해서 부산 해운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대구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실증 사업들, 정부 주도의 실증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것들 환경 구축을 조금 많이 해왔습니다. 뭐 용인시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21년에 이제 안양시에 이제 구축한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도 예전에 실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술 개발을 진행했던 기업에서 이런 그 솔루션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지자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원엠표현을 사용한 스마트시티 사례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도메인이나 아니면 활용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담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어 그 산업 분야에서는 뭔가 집진기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가스 관련한 시스템에 원엠표현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23년 편람도 작년 말에 나왔을 거고 22년 편람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21년 말에 나왔을 텐데요. 그 한국진흥원 서밋인터넷협회에서 요 AI 서비스 제품 및 편람을 매년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PDF로 배포되는 거에서 원엠템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들에서도 여러 가지 IoT 그런 구축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그때도 원FM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 잠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현재 23년 기준으로 국제 해커톤은 3회차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21년부터 했었고 저희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다 보면 저희 캐티의 공식 채널도 있고 여기 이제 QR코드도 저희가 좀 삽입해 놓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가 2달 정도 진행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국제 해커톤 대회 어떻게 해서 주요한 수상작들 어떤 제품 프로젝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은 저희가 과기부 장관상을 저희가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3회차 대회부터는 요거는 제가 캐티에서 펀딩해서 진행하는 이런 개발자 대회인데요. 예전에는 그 국내외 학교에서 특히 이제 그런 대학원생들이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진행을 많이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업들도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 좀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런 중소기업, 그다음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원액트임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장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과기부 장관상이라든가 아니면 KT, PT 뭐 그런 기관장 상들이 뭐 학생들한테도 물론 당연히 뭔가 이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기업에서도 조금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